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산수몽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75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수몽의 그 총론적인 설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4-3 지점 정도 77강 정도 하게 될 때쯤에는 점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총론 시간으로 한자를 먼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몽형 비아구동몽 동몽구와 비아구동몽 동몽구와 몽은 형통하니 내가 동몽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구하는 것이니 처음에 초서고 처음에 물으면 알려주고 제3독 두세 번 물으면 모독이라 즉 모독한 즉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니 바르면 이롭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몽은 그 몽매하고 어두운 것을 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몽은 그 한자를 파자를 하면은 풀이 우거져 있다. 그 높은 땅 위에 초목이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둡다의 이미지도 나옵니다. 몽매하다 이런 것이죠. 즉 어떤 것이 덮여서 그 지혜가 박지 못하고 어둡지만 그 덮여낸 것을 걷어내면은 밝은 지혜가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몽은 상계가 이렇게 산이고 간산이죠. 하계가 수로서 감의 수죠. 그래서 그 물상을 보면은 상계 간은 산, 멈춤, 정지, 축적, 읍을 말합니다. 그다음 하계수는 물, 통함, 지혜, 은택, 대지, 도둑, 험난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 아래 험난함이 있으니 간, 험난함을 만나서 멈추니 미혹함에 빠지는데 또한 물은 흘러가기 마련이므로 처음 나와 흘러갈 곳이 없으므로 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몽계를 통해서 교육의 원리를 설명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하유험 허미지몽 산하유험 허미지몽 허미지몽 산 아래 험함이 있고 그 험함이 그침이라 그친 것이 몽이라 몽형 이형정 시중야 몽형 이형행 시중야 몽형은 형통함으로써 그 때를 맞게 중도를 행함이요 비아구 동몽 동몽구와 지응야 내가 동몽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구하는 뜻이 응함이요 초서고 이강중야 처음 묻거든 고해줌은 강중하기 때문이요 제3독 독즉불고 동몽야 제3 물으면 모독함이니 모독한 즉 고해주지 않음은 몽을 모독함이니 몽이 양정 성공야 몽매함을 바르게 기름이 성인지도를 실천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중요한 한자가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 시중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중간에 초서고 할 때 점서에 서가 나옵니다. 서라는 글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중이란 글자를 가지고 또 많은 학자들께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초서는 이제 나중에 또 내려가면 또 있으니까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의미가 그 동몽구와 비아구 동몽구와 그 동몽에게 일깨움을 받으라고 깨치라고 내 쪽에서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한 아쉬운 동몽이 즉 동몽에게 일깨움을 받으라고 내 쪽에 먼저 권하는 것이 아니라 동몽구와 즉 어려움을 겪는 동몽이 주도적으로 나에게 스승이 나에게 가르침 성인이 나에게 진군자의 나에게 가르침을 청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체 괴에서 어린아이의 상징이 무엇인지 조금 고민을 해볼 지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점서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제 주역 노트 정리 1번째 노트 정리부터 지금 계속 조금씩 해오고 있는데, 그 점서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춘추점 서역 주역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대표적인 결례가 상수학파와 의리학파의 그 개념, 그 이제 큰 이론적 줄기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리학파와 상수학파인데 오늘은 그 상수학파의 관점, 의리학파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의리학파는 이제 주역이 최초에 유리왕이 문왕이 유력에 가득해서 이제 갇혀가지고 복희씨의 팔계를 이제 60세기로 만들었다, 이렇게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데, 최초에 그 주역은 우한 의식이 있는 거죠. 우한 의식이 있어서 그 점서를 통해서 그런 잠재적 우한에 대해서 제거를 하는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유사한 게 오늘 알고리즘이 AI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기존에 발생했던 사실을 근거로 알고리즘을 운영시켜서 예측을 하듯이 주역도 마찬가지 기존의 64개의 궤로서 점을 침으로써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예측, 점서적 기능을 하는 거죠. 최초에 이렇게 우한 의식, 점서적 기능에서 출발했으나 어느 순간 이제 여기에 도의적 관념, 군자의 도리, 성인의 이치, 그 자연법 질서를 보고 여기에서 이제 사물의 질서를 끌어서 군자의 도리를 끌어내는 거죠. 그 이런 게 이제 의리학적 이제 역학으로 발전을 했는데, 이 의리학은 점서적 기능보다는 군자의 의리, 도덕적 교훈, 실천성을 강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리학은 그 기본적으로 주역이 가지는 신비적 측면을 제기하고 합리적 리로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지도층, 그 당시에 사대부들의 도덕적 교과서가 된 거죠. 그래서 자연법 질서, 하늘의 보편적인 그 질서를 보고 법칙을 보고 여기서 이제 리를 실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 위치상 그 1, 2, 3은 하계, 백승, 하층민으로 보고 4위는 대신의 자리, 5위는 군주의 자리로 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경향성이 강하죠. 즉 5위는 군주의 행동 규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4위는 신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 지도층의 윤리의식을 고양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리더들은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여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그렇게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사용된 교과서가 주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역이 이렇게 의리학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모든 내용에 윤리적 철학적 의미를 넣어버리니까 이제 최초의 점서적 기능을 한 게 이제 약간 변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텍스트에 도덕적 관념, 윤리적 관념, 성인의 군자의 도리, 실천성 이런 걸 넣어버리니까 주관적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하다가 극단적으로 하면은 이제 원본 텍스트가 변화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변화되는 가능성에 대한 논리를 제공한 것이 득의 망상설이라는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득의 뜻을 얻었으면은 망상, 그 상을 잊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사전에 나온 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구리, 사손, 삼진, 일감, 육태, 칠태, 이곤 이 나온 물상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뜻만 취하면은 그 상을 잊어버려라 이렇게 이제까지 학설이 이제 발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의리학파는 덕의 망상설, 즉 예를 들어서 달을 보았으면은 그 손가락을 잊어버려라.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았으면은 그 그물을 잊어버려라. 사물의 진정한 뜻만 취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군자의 도리인 수기치인을 강조하니까 이렇게 이제 학설이 발전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학설은 상수학파라 해가지고 물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그 다산 선생님도 물상의 중요성, 상에 의해서 뭐 도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실제로 다산 선생님은 용이 실존을 했거나 실존을 했었음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견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제가 계속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효 위치로 기존의 전통적인 견해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다산의 설명은 기본적으로 상계, 하계, 또 대혹계, 겸계, 그 다음에 반합,
추위와 효변을 통해서 물상을 많이 도출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이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산으로서는 이제 중천근에 용이 나오니까 용이 나온 물상은 실제로 용이 있었을 거라는 추론을 하면서 용의 존재의 실제를 주장했거나 실제 했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학자인 다산이 용의 실제 또는 존재 예전 했었음을 주장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다산은 최대 실학자고 실증주의인데 용을 주장했다니까 조금 이상해가지고 이제 책을 찾아보는 계기가 된 적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의리학파와 상수학파의 견해 대립이고, 그러면 이제 점을 치는 여기에서 초서고 처음 물으면 알려준다고 했고, 두세 번 물으면은 모독한 적, 제3 물으면은 모독한 적, 즉 여기 보면 제3 물으면 모독한 적 고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점을 칠 때 처음 한 번만 쳐야 되지 동일 주제를 두세 번 묻는 것은 쉽게 뭐 부정탄다 그런 의미로 알려주지 않는다, 성인이 알려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으로 묻는 방법은 김삭선 선생님의 고영의 점법을 소개하면서 춘추점서역 22개 사례를 이야기한 이 책을 보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력이 된다면은 이 책도 한번 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이 책에 나온 점법을 통해서 점을 동전으로 점을 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산수몽에 나온 이제 초서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 그다음에 점서의 의리학파의 견해와 상수학파의 견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대상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자를 보면은 상하, 산하 출전몽, 군자의 과행 육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글을 읽어보면은 산 아래 샘물이 나옴이 몽이니 군자가 이로써 행실을 과단성 있게 하고 덕을 기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산 아래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을 군자가 보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고 물이 모든 일을 이롭게 하는 덕을 기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제 여기서도 조금 그런 게 있죠. 이 대상전이 이제 군자에 대한 도덕적 실천성 행동 지침을 제공하는 건데,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여기에 최초의 상사, 괴사, 몽형 비하구 동몽 동몽구와 초서고 제3독 독즉 불구와는 조금 연관성이 떨어지니까 이 대상전도 어찌 보면은 점서적 기능에서는 역할을 하는 게 조금 보조적 지위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 견해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산 선생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괴사도 같이 보고 이 대상사도 같이 봐서 이제 만약에 내가 괴를 받거나 효를 받으면은 이제 그걸 같이 이제 해석의 중거에 틀어서 사용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가 총론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산 선생님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한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몽형 비아구 동몽, 동몽구와 초서고 제3 독즉 불고 이정. 몽은 형통함이라 내가 동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구하는 것이다. 처음 점을 치면은 알려주거니와 두세 번 점을 친다면 이는 신을 모독하는 것이니 모독하면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정, 일을 맡아 처리한 것에 이로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물상을 이제 한번 전체적인 총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덥다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산수몽 봉계가 있죠. 이 봉계는 또 다른 모계인 지택임과 풍지관에서 왔죠. 그래서 풍지관은 이 전체가 대간의 덮개가 있어서 이렇게 곤의 백성을 덮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추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덮개가 있으니까 덮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리다의 의미는 사물이 어리다 이런 의미는 이게 이제 산수몽 봉계는 봉계의 모계인 지택임에서 왔죠. 그래서 이 초구에 있는 강이 싹인데 어린 새싹이 나와가지고 추위를 하면은 이제 흙을 이렇게 뚫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흙을. 즉,
지택임계에서 어린 싹이 나왔으니 이 흙을 뚫고 나오는 게 1에서 6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면에 나올 때 그 새싹을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이 싹이 이제 전체 싹이 나와서 이제 지면을 나서 머리에 이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새싹을 머리에 이고 있으면서 한 개의 양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형세가 요 간이죠, 간으로서 아래를 들이우고 있으니 그것은 덮고 있는 무성한 풀이다 이렇게 합니다. 즉 간은 아래로 들이우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물이 생겨날 때 반드시 어린이 1을 말한다. 즉 덮었으면 이제 1이 6의 머리에 올려오니 그걸 덮은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어리다의 의미고 이제 형통과 비하구 동문을 두겠습니다. 형통은 이제 그 산수몽 본계는 또 다른 모계인 그 산수몽의 지택임과 풍지간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풍지간 6에서 5에서 이렇게 오더라도 강이 중을 획득하니 형통하고 그 다음에 지택임 1에서 이렇게 6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이제 결국에는 강중 2와 6,5음이 이제 그 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비아구 동몽은 내가 동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간의 동자가 와서 나에게 스승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산수몽 본계는 이렇게 있죠. 본계는 지택임과 풍지간에서 모계가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택임을 전체로 보면 대진이죠. 대진, 큰 진이죠. 진군자라고 봐도 됩니다. 성인, 장자, 스승님. 그 다음에 풍지간은 이렇게 간이죠. 간은 소인, 제자, 동자라고도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에서 추위를 하니 간의 동자가 나에게 물어오는 거죠. 진인 나에게. 즉 내가 동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간의 동자가 와서 스승을 구하는 것이다. 즉 동몽구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저 동몽 쪽에서 가르침을 구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풍지간 5가 2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 또한 진의 나가 지택임의 진의 나가 저 동몽에 가르침 주고 있으니까 이게 1이 6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초서, 제서, 제3 모독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서고 처음 물으면 알려주는데 이제 제3독 하면은 알려주지 않는다 그 부분이죠. 그래서 본계가 이렇게 있으면은 본계는 본계의 모계인 지택임과 또 다른 모계인 풍지간에서 왔죠. 그래서 최초의 지택임에서 태로서 내가 이렇게 묻고 초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초 이렇게 관으로서 알려주는데 두 번째 시소 임으로서 이렇게 추이해서 1이 상으로 가면은 감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초 관에서 5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 감은 우리가 모독함이라고 여기서 풀이했습니다. 점을 두세 번 치면은 모독이니까 모독하는 점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 산수목 본계에서 추이를 해버리면은 기존에 있던 이런 기존에 있던 손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간으로서 입을 닫아버리니까 신성을 모독하였으므로 알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초서는 처음 묻는 것은 임계 태로서 묻고 관 손의 명령으로서 알려주는데 이때는 알려주시죠. 근데 두 번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추이를 하게 되면 1이 상으로 가고 세 번째 시초하를 하게 되면 5가 이루어지니까 감이 되는데 감은 모독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점을 두세 번 치면은 모독하니 알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 추이를 해버리면은 손도 없어지고 천명도 없어지고 간으로서 입을 닫으니 이는 의미가 신성을 모독했으니 알려주지 않는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정은 일을 맡아 처리함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산수몽 본계가 있는데 이 본계는 지택임에서 왔죠. 지택임은 원래 태의 이로움이 있는데 추이를 하더라도 여전히 감의 일이 있으니 일을 맡아 처리함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이형행은 이제 그 형통함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많이 했듯이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와 오가 강과 음으로 응하고, 그 다음에 강이 이렇게 중을 획득하니 이형행, 형통함으로써 행한다. 그리고 여기서 또 시중의 의미도 나오죠. 그 다음에 몽이 양정 하하기 상달, 이 부분을 보면은 산수몽 본계가 있는데, 이 본계는 본계의 모계인 지택임과 그 다음에 풍지간에서 이렇게 왔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풍지간을 보면은 대간의 이미지죠. 그래서 목매한 간을 이렇게 곤으로서 양육을 하니 감의 마음이, 추위를 하게 되면 감의 마음이 바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풍지간의 대간을 곤으로서 양육하여서 결국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감의 마음이 바르게 되니까 이몽양적, 올바름을 양성하고 교육을 통해서 목매함을 바로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총론적인 설명이고, 이제 그 대상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산수몽, 산하출천몽, 군자이 과행육덕. 산 아래 물이 흐르는 것이, 샘물이 흘러나온 것이 몽계의 상이다. 군자는 이 괴상을 관찰함으로써 과감하게, 과행육덕, 과감하게 행동하고 덕을 육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산 아래 샘물이 흘러나오는 상은 최초에 이게 본계이고, 이게 산수몽 본계죠. 본계는 지택임 모계로부터 한데, 지택임 하계가 연못인데 고여있죠. 그런데 이 아래가 트여지면은, 이제 최초에 이렇게 있다가 아래가 이렇게 트여지면 물이 흘러가는 상황이 나오죠. 즉 그 지택임에서 태계임에 연못의 못이 막혀있으면 그 물이 흐르지 못하던 물이 추위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산수몽이 되니까 하계가 물이 흘러대고 그 제방은 터지는 형상이 나오는데, 그 제방은 6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감의 도가 흘러서 흐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택임은 전체는 이제 대진이죠. 대진. 즉 진의 진행은 반드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범위니 과행의 뜻이 그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산수몽 자체에는 감의 덕이 안에 견실하고 간으로서 기르니 육덕, 그 덕을 육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의 덕이 안으로 견실하고 간으로서 기르니 육덕, 그 덕을 육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과행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 즉 간의 산안에서 샘물이 꾸준하게 계속 끊임없이 흘러나오니 그 형체가 움직이지 않으려 해도 않을 수 없는 것이니까, 이 대상전에서 산하출천몽 군자의 과행육덕에서 이런 상을 이렇게 유도를 해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산수몽의 그 첫 번째 총론적 그 측면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점서를 치는 기능과 그다음 몽이 누구인지 상징성에 대해서는 이제 이 몽계 자체를 받으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개별